기초가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먼저 28 독립 선언문이 이제 먼저 되고 그 독립 선언문을 일본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서 그것이 이제 3.1 만세 운동으로 번지면서 1919년 1년 내내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또 중요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의병운동과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까지 쭉 이어지는 독립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의병들이 정말 이 1907년, 8년, 9년을 기해서 씨가 마를 정도로 다 목숨을 잃게 되고 뭐 나가면 나가는 즉시 거의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사실 이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이런 상황으로서 이제 정말 칼차고 총차고 일본인들이 무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그거를 상상해 본다면 나도 쉽게 이렇게 의병 활동에 막 뛰어든다? 아마 너무너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1907년도에 이 왕산 허위에 의해서 창의군이 결성이 됐으나 이제 이인영이 빠지고 1908년에 군사장인 허위가 이제 이 진공작전을 지휘를 했다면 또 그 외에 전국에 또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쪽이나 아니면 제천 그리고 또 연천 뭐 이렇게 요 단위로 의병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의병 활동을 하는데 의병 활동을 하는 분들의 신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유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뭐 양반 그러니까 뭐 유생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진사에 합격을 했던 양반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꼭 그 관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유생이라 부르는데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농업으로 하셨던 분 사병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그 당시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사병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화정민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포수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포수 광부 이렇게까지 해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은 직업군은 양반과 일반 평민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평민대장 중에 신돌석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의병장으로도 이름이 날렸고 또 하나는 평민인데도 그 외에 사람들을 이끄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신돌석 이제 의병들이 썼던 이제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 화승총이라고 하는 이제 총 얘기를 좀 이야기 드려보면 그 총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조총 2자루를 갖다 선물로 받아서 이거 뭐 사용법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니까 그냥 무기고에다가 쟁여놨다가 뭐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에 그분들은 총과 칼을 동시에 예 차고 허리에 메고 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임진왜란 시절이라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때 당시 총은 조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화약이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도 있는 총인데 이제 자세히 그 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총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약을 넣고 이제 이 다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다져야지 이게 화약이 잘 그렇죠. 이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탄환을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총 위에 이제 심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불을 붙이는데 큰 일은 뭐냐면 한 사람 갖고 도저히 총을 쌀 수 없는 분위기고 날씨가 흐리거나 좀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 때는 이게 발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분 가량의 총알 한 방을 쏜다니 그러니까 뭐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4초간 아무 얘기가 없이 조용히 있으면 그게 방송사고라 하는데 이 1분 동안 끼우고 흔들고 해서 겨우 한 발 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는 그 임진왜란 때 총하고 변화가 없는 총을 계속 사용을 그렇죠.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화약 한 번 넣을 때마다 앞쪽으로 이제 화약을 넣고 총알을 넣고 그리고 심지를 넣어야 되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뭐 물어보시면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고증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지금 그래요? 그 4번에 있는 저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부싯돌이 달려있는 플린트락이라는 그 총으로 어쨌든 했는데 예. 어쨌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 화승을 붙이지 않아도 쏠 수 있는 총으로 이미 넘어가 신식총으로 넘어가 있었고 그렇죠. 일명 이제 하니까 탄피까지 듣는 총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조선에서는 서양에서 이미 신식총이 가끔씩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 그대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조선이 물자가 부족한 나라였다는 거죠. 부족하죠. 화약을 만들 유황이나 그 초석 같은 것도 다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들어야했던 나라다 보니까 서양에서 새로운 이제 최신식 빠르게 쏠 수 있는 총이 들어와도 베낄 수는 있는데 이거 만드는 차라리 화성총을 100정 만드는 게 낫겠다 라는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이 총을 쓰던 것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간에서 이제 사냥을 하면서 이제 하던 포수들이 중심으로 쓰던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도 포수 중심, 그리고 이 당시에도 아직도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총보다는 그 칼과 이제 활을 차고 종군을 하던 때라서 많이 좀 한계가 있었고, 이 그림은 약간 좀 저는 좀 태클을 걸고 싶은 분야 두어 부분이 있네요. 뭔지 더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지금 여기 그 이제 당시에 우리 구한말에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도 발행이 되는데, 그 중에 영국에서 이제 뭐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사에 그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의병을 찾고, 또 의병을 찾고 난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남겨서 이 조선의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이걸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너무너무 찍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의병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사진 촬영을 하게 되고, 오롯이 남은 사진, 저 의병을 상징하는 사진 딱 한 장인데요. 이 의병을 찾았던 이 맥켄지는 이렇게 목숨 거는 의병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몰랐다고 해요. 왜냐면은 의병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게 알려지게 되면 그 집안의 가족들은 다 몰살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의병을 한 사람 불었을 때 그와 관련된 친인척이라든 이런 사람들도 살 수가 없는, 뭐 그래서 이 의병의 그 조직 체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금 이 의병들의 모습들로 이제 맥켄지가 찍은 또 다른 사진이 이제 있어서 그것도 이제 최근에 자료를 좀 찾게 돼서 같이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계절을 알 수가 없이 옷은 다 그냥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평민복이시고, 무기도 정말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진 드라마가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방인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의병들을 돕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의병에 처럼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실제 인물을 기린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의병들 스스로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그리고 그래야만 안전하는, 참 되게 두려움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큰일이 있었을 때 이제 같이 참여하는, 굉장히 이제 의지가 강한 정말 무서운 일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병들 중에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분들 중에 이제 여성 의병, 그러니까 여성 의병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윤희순이라고 하는 춘천에서 활동하셨던 여성 의병장이 만든 이제 의병가라는 가사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 이제 내 집 없는 의병대에 뒷바라지를 하면서 의벽이나 버선을 손질해주며 의병들이 오거든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조선의 아낙네들도 나라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힘 모아서 의병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안사람 의병가를 만들기도 했던 그 윤희순의 그런 의지.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찾는 거, 그리고 자료를 발굴하는 일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앞장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윤희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도 조금 알려지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의병이라고 하면 사실 전국에도 의병 관련된 시설이 너무 이제 적다. 예, 요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 용문산이라고 하는 그 용문역 그쪽 다음 역이 지평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이제 경기도 용문산 지평역. 그러니까 경의중앙선상에 있는 역입니다. 그러면은 지평.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아니지만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예. 지평리 지평 네. 예. 그래서 이 지평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되기 전에는 지평 의병이 있었고 또 6.25 전쟁 때는 이곳에서 지평리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두 개를 기념하는 지평 의병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지평 의병으로 활동했던 이 안승우 안기영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좀 여기 조금 작은 패널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안씨 집안 분들도 이 지평 쪽 집안에서 이 양평 쪽에서 3대 가문이 그러니까 3대째 의병 가문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의병 사진 뒤쪽에 있는 요 분 모습 빨간 동그라미 예,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안 드렸는데 요 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자뻘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의병을 했던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수업 들어갔던 동원초등학교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까 그 빨간 동그라미 속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고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기 외할머니 쪽에, 이제 안씨 집안이 있으셔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손자를 제가 직접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의병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더 짠하고 이렇게 의병 집안인 분들이 더 잘 되고 더 뭔가 그런 분들을 기리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의병 집안 분들은 더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거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게 사실 너무 좀 안타까워서 저희 선비 의병이었던 안승우 안기영 선생의 모습까지 하면서 오늘 왕산 허위와 더불어서 의병 이야기 이제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번 예고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사가정로의 주인공인 그러니까 서거정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서거정에 호를 딴 사가정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하고 관련돼서 이쪽 그 지하철 7호선 그 면목동 사가정역이 왜 거기 있을까 이제 의문 가지실 분도 있는데 이제 이 사가정로라고 하는 곳의 그 길이 이제 굉장히 멀어서 저희 알다시피 이 경기도까지 그 저희가 지금 용마산 터널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예, 그 앞쪽의 길들이 이제 저쪽 장안교를 지나서 동대문구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희가 사가정로라고 부르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사가정 서거정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물어봐요. 왜 그 서건대 사가가 됐고 서거정인데요. 사가정이고 왜 서거정로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서거정역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 포함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왕산로의 그 이름의 기원이 됐던 왕산 허위 선생님 그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 그 사가정로 서거정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